그러면서 스트레스 레벨이 내려가면 염증도 많이 시련으로부터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명상을 5년 넘게 매일매일 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아주 쉽게 하루에 딱 10분만,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을 못 내겠습니까? 우리 소셜미디어 그렇게 10분, 20분 아무렇지 않게 흘러보내고 뭐 유튜브 릴스 이런 거 짤 같은 거 보는 거 아주 쉽게 하잖아요. 그런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인생을 바꾸는 1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10분 투자하는 거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하루에 딱 10분만 하자, 이게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명상의 최대 장점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커피숍에서도 할 수 있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출근을 좀 10분, 15분 정도 일찍 해서 자리에 앉아서 그냥 명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출근길에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명상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스킵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5년 넘게 명상을 이제 6년 차가 됐죠? 하게 됐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효과는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큰 장점인데요. 처음에 명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야 하는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보통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정도의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의 대부분이 사실 에고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에고가 이제 사람과 비교를 하고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그런 마음을 에고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나를 남과 비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통의 생각들이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훨씬 그 정신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저로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가 돼요. 명상을 하면서 이제 호흡에 많이 집중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명상 방법을 최근에 이제 명상이 몇 가지가 있냐라는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몇천 가지가 넘는 명상 방법이 있대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은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이 많은데, 명상을 할 때 호흡에 이제 천천히 숨을 쉬는 연습을 하면서 보통 혈압을 낮춰주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레벨도 많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레벨이 내려가면 염증도 많이 감소시키고 불안도도 낮춰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건데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이든 깊은 통찰을 통해서 본인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는 있지만 결국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깊은 통찰을 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5년이 넘었으니까 좀 다른 분들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과 다르게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아예 부정적인 생각이 안 올라오는데요. 그런 생각이 안 올라온 지는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삶의 시각이 고통과 시련으로부터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니까 알아서 이 긍정적인 마음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면 아이 치료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아니면은 지금 살아온 날들 중에서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날들이나 힘들었던 그 기억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수용하고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생기면서 뭔가 자비심 같은 게 저절로 생기고, 그냥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 뭐 부모님과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감정이 생겼지만 나중에 그 감정을 이해하면서 부모님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연민의 막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저도 치료하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병과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줍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제가 앞에 이 많은 영상에도 많이 남겼지만 저는 이제 좀 희귀 질환을 앓고 있고 병이 좀 악화가 되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뭐 불안장애나 우울증은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갖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견디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명상을 하게 된 시점이 병을 얻고 나서 그리고 한 1년이 조금 안 돼서 명상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제가 공황장애가 온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맞닿아져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게 너무 염증 반응이 너무 많고 이제 끊임없이 아프다 보니까 이게 멘탈이 계속 무너져요. 계속 무너지고 그냥 남들이 겪을 수 있는 그냥 작고 사소한 거에도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요. 난 계속 아프니까 작은 것만 봐도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괜찮다고 다독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이렇게 명상이 사실은 마음의 운동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체력적으로 단련해서 근육을 만들잖아요. 명상이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것에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저를 다독일 수 있는 단단한 마음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알게 돼요. 나를 잘 알게 되면서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수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도 좀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나랑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남과 비교를 하지 않으면서. 삶이 좀 덜 고통스러워요. 이제 언젠가는 지나갈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마음과 함께 뭘 하더라도 집착이 없어지니까 좀 삶이 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만 해도 이거 아니면 죽어,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성공해야 해, 이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랑 관련된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들이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실패를 많이 해볼수록 네 나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나는 실패자야 라는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나를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집착이 없어지니까 조금 덜 고통스러워요. 이게 덜 고통스럽다는 게 안 고통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닥치고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아프거나 뭐 금전적으로 힘들거나 이게 어떻게 안 힘들고 안 아플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제가 명상하기 전에 고통의 정도와는 정말 다르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제가 뭐 감사일기를 쓰거나 감사하려는 마음을 연습한 게 아닌데 이 감사한 마음이 계속 차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그 아팠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일반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일을 멀쩡히 할 수 있는 거, 사람들과 교우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 막 화장실에 급하게 뛰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 병원에 입원해서 뭐 수혈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돼요. 왜 이 감정이 왜 올라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세상이 행복하게 보여요. 그 작은 것에서 너무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막 밥을 먹어도 행복해요. 이 저녁을 먹어도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뭐 제가 뭐 어디를 가도 내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런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이거 되게 막 정말 단전부터 끌어오르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제가 좀 영적인 측면으로는 좀 그 에너지를 잘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에너지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갔을 때 영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심할 때는 뭐 되게 큰 성당 이런 데 가면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영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과 명상할 때 명상이 아주 깊게 되기도 하고, 뭐 최근에 제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교회에 가본 적도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는 그 장소에서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사람들한테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런 영성적인 이런 장소, 뭐 성당이나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음성은 아닌데 느낌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받아요. 제가 모르는 영적인 존재 분들한테.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영성적인 체험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저는 종교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오픈 마인드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이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좀 최근에 느끼는 좀 신기한 체험이에요. 예수님은 다 말했는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데 왜 못 알아듣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교회 예배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 예수님 말씀을 다 해석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말했는데 왜 사람들이 저걸 못 알아듣지?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그런 단계까지 왔구나 라는 게 조금 저한테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몸에서 옥시토신, 도파민 이런 거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몸 스스로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물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소셜미디어나 뭐 핸드폰을 계속 만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내면에 집중을 하고 내면에 그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사실 자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한정적인 분들이라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저처럼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아프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명상을 꼭 추천합니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저는 명상을 전문 강사님께 배운 게 아니고 앱으로 편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있어서 컴이라는 명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명상은 코끼리 매일 명상을 통해 혜민 스님이 만든 그 365일짜리 명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안 할 겁니다. 저는 매일 명상을 2년 동안 매일 명상 365일을 듣고 다시 1일차로 들어가서 또 2년까지 듣고 2년 넘게 또 들었는데도 300일이 넘어가는 명상은 사실 지금도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서야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이드 명상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비기너,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이드 명상을 하셔야 10분이라도 앉아있을 수 있고, 이게 그냥 눈 감고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어떤 분이 호흡 방법이나 생각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눈 감으면 수만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테크닉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명상 앱, 코끼리나 컴을 추천드리고요. 저는 보통 아침, 저녁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요. 아침은 아직도 가이드 명상을 합니다. 저는 배워야 할 게 아직도 많아가지고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요. 제가 필요한 명상은 다시 차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이마가 좀 불편해지면서 관련된 조언을 많은 분께 여쭤봤더니 차크라를 여는 명상을 다시 해봐라라고 조언을 주셔서 차크라 명상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해서 명상을 하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을 때, 개인적인 문제가 많거나
아니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명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명상하셔서 모든 답이 내면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은 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알아야 하는 거니까요. 일기 쓰는 것만큼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모두 다 하쿠나 마타타. 그럼 안녕.